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연속 매도세에 또 하락하면서 2060선으로 밀려났습니다. 코스닥 또한 1% 넘게 떨어지며 3개월 만에 610선으로 밀려났습니다. 코스닥 공매도 잔고 금액이 8월 이후 40% 이상 올라가며 올해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가열 종목으로는 제약바이오주 종목들의 쏠림 현상이 많아지면서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10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78억 3천만 달러 흑자로 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6개월 연속 흑자 흐름을 이어간 것이지만 수출이 1년 가까이 내리막을 타고 있는 탓에 불황형 흑자 그림자는 짙어진 모습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일으킨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 펀드 분쟁과 관련해 은행에 불완전 판매 책임이 있다며 손실 금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80%의 배상 비율은 역대 불완전 판매 분쟁 조정 사례에 대한 배상 비율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목요일 밤을 환하게 꾸며주실 한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최명선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최명선 전문가님과 함께 알찬 주식 정보도 함께 나누시고요. 또 평소에 고민되는 종목들 있으시다면 실시간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02786-1022 또는 1023 두 대의 전화가 열려 있고요. 문자로 보내실 경우에는 013-3366-8288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주식의 명암을 가려보는 시간이죠. 아싸 인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해 볼게요. 네, 목요일 밤입니다. 오늘장도 잘 대응하셨나요? 오늘은 과연 어떠한 이슈 있었을까요? 함께 살펴보면서 내일장 투자에 대한 지혜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증시 웃게 할 수 있었던 인싸 소식 모아왔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요, 역대급 기업 공개 시장이 펼쳐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 IPO 공모 규모 최고 기록을 기록했던 게 2010년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10조 900억 원을 기록을 했었는데 그 이상을 좀 노릴만 하다라고 합니다. 조단위 대여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관건은 아무래도 시장의 여건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이미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했던 SK바이오팜 10조 원 수준의 기업 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역시 상장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걸 비롯해 현대카드, CJ헬스케어 등등등 최근 상장 주관사 성장을 완료를 하고 IPO 준비 작업에 돌입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올해 상장을 철회했던 현대오일뱅크, 바디프렌드도 2020년 그러니까 내년에 IPO 시장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이 대여급에 대한 상장 기대감이 불어오는 IPO 시장 살펴보셨습니다. 인사 소식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인사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내년에 마이크로 LED의 시대가 열린다라고 합니다. 마이크로 LED 과연 어떤 뜻일까요? 말 그대로 매우 작은 LED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크기가 기존 LED와 비교해서 100분의 1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산업 분야에 있어서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증시에서도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외 대형 IT 업체들은 내년 초에 열릴 미국 CES 2020에서 마이크로 LED 신제품들을 대거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 잘 집중해서 관심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세는 마이크로 LED라고 하네요. 자, 이어서 다음 인사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잇따른 악재들 속에서요. 투심이 굉장히 얼어붙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슈가 터져나왔기 때문인데 그래도 내년에는 실적을 기반으로 주가가 다시 반등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장밋빛 전망이 있어서요. 인사 소식으로 챙겨와봤습니다.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삼성바이오가 견인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종목의 경우 셀트리온의 자기면역질환 치료제이죠. 램시마 SC의 유럽 수출 등의 호재로 실적이 개선돼서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전 세계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 자체가 25%이기 때문에 처방약 시장 성장률 대비 4배 이상이 높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 글로벌 상위 매출액 15개 같은 바이오 약품들이 대부분 2020년에는 특허가 만료된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함께 잘 가져가시면서 대응책 찾아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인사 소식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아싸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아뿔싸, 우리 주식시장 좀 아쉽게 했었던 아싸 소식인데요. 코스피에 오늘은 조금 듣기 힘들겠지만 굴욕적인 뉴스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애플에게 시가총액을 역전당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뉴스일까요? 코스피의 하락이 조금 이어질 동안 애플은 주구장창 꾸준히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애플의 시가총액이 코스피를 추월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번 12월 4일, 5일장 들어서 쭉 올라온 모습 확인이 되시죠? 위에 있는 게 코스피의 주가 추이고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쭉 올라온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정을 받을 동안 애플이 이렇게까지 올라오게 된 건데요. 한국가의 증권 시장의 크기가 기업 하나의 가치보다 오히려 저평가된 상황을 지금 좀 굴욕적이지만 보고 계시고 있습니다. 자,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의 자본 이탈로 셀코리아가 지속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위험성 계속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겠는데요. 사실 글로벌 시총 2위인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코스피를 추격해가고 있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잘 대응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북한에게 무력적으로 행사하겠다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발언을 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졌고요. 게다가 원화 약세까지 되면서 외국인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대응책 어느 때보다 중요할 텐데요. 오늘 밤 10시 머니더블유 함께 하시면서 그 대응책 꼼꼼하게 챙겨가보시기 바랍니다. 아싸 인사 소식 짚어봤습니다. 네, 자, 오늘 인싸 소식이 3개나 됐습니다. 일단 역대급 IPO 시장이 10년 만에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관련주로 SK바이오팜, 현대카드, CJ헬스케어 등 다양한 관련주들을 좀 체크해보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마이크로 LED 시대라고 하는데요. 관련주로 방금 또 소개를 해드렸죠. 서울반도체와 루멘스, QSI까지 또 같이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K바이오 주춤을 한 이 모습 중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상장에 대한 소식들도 들리고 또 임상 결과들도 들리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어서 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싸 소식으로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바로 미국의 대기업 애플의 시가총액이 코스피에 굴욕을 줬다는 그 소식. 이 소식이 좀 다시 역전돼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코스피의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되는 이슈 어떤 것이 있는지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최명선 전문가님, 네. 가장 관심 있는 이슈는 어떤 거세요? 글쎄요, 이제 내년에 이제 10년 전에 10조급 이제 IPO가 나왔는데 내년에는 더 큰 이제 IPO 시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IPO 시장이 어떤 시장인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제 어떤 기업이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할 때 공식적으로 이제 거래되기 위해서는 우선 상장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기업이 주식을 상장하는 방법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IPO, 기업 공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이제 SK바이오팜이라든가 현대카드, 또 CJ헬스케어, 교보생명, 호텔 롯데 등이 상장하는데 무려 이제 공모 금액이 수천억에서 수조 원까지 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시장이 한번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장단점이 다 있는데요. 코스닥이 이제 IPO를 해서 상장할 때는 이제 코스닥 기업은 좀 돈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할 때도 어찌됐든 이제 지금 당장 상장해야 된다는 그런 좀 쫓기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SK바이오팜이라든가 현대카드, 뭐 CJ헬스케어 이런 대기업들은 이제 자본이 많고 순이익이 많기 때문에 급히 상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대기업들은 시장이 하락할 때는 상장하지 않고 상승할 때,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해야 기업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상승장에 많이 공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이제 장점, 단점을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장점으로서는 이제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SK바이오팜은 뭐 공모주가 이제 공모할 때 1조가 몰리는데 시장은 10조 시장이라 합니다. 그래서 SK바이오팜이라든가 현대카드, 또 CJ헬스케어, 호텔 롯데 등이 이제 상장하면 시중에 어마어마한 파이가 돈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좀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면에 또 다른 게 있다면 뭐냐면 너무 많은 이제 종목이 생기다 보면 예전에 제가 주식할 때는 이제 주식 상장 수가 보통 500개에서 종목에서 1000개였는데 지금 2200개입니다. 근데 만약 이게 3000개까지 늘어난다면 3000개에 대한 공시가 1년에 한 5개만 해도 15,000개의 공시가 나오거든요. 네. 그럼 개인들은 상당히 좀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또 쏠림 현상. 예전에 장이 안 좋을 때는 삼성전자가 하루 그날 이제
그날 금액의 80%가 가버리니까 코스닥이 중소형주는 좀 이렇게 천대받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식 투자자는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IPO 기업 공개가 많이 내년에 상장되지만 좋은 기업, 좋은 주식을 잘 골라서 상승할 때 매수, 하락할 때 매도 그런 매매를 잘 하시는 그런 시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대급 IPO 시장이 온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종목들을 예를 들어주시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아싸인싸에 대해서 최명돈 전문가님의 의견을 짚어봤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투데이 핫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펴볼게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장은 과연 어떤 종목들이 반짝반짝 빛이 났을까요? 투데이 핫 종목에서 모아봤습니다. 먼저 살펴보도록 할 종목은요. NH 프라임 리츠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이 상장 첫날이었는데요. 여러분 얼마만큼 뛰었을까요? 바로 상한가까지 직행을 했었던 종목이어서 1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코스피에 새롭게 상장된 NH 프라임 리츠 상한가 기록한 모습, 꽉 채운 상한가 기록한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시초가가 5,000원 부근이었는데 거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풀리지 않고 6,500원에서 마감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리츠형 상품이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를 해서 배당 수익들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방식이죠. 이 NH 프라임 리츠 같은 경우는 서울스퀘어, 강남 N타워, 삼성물산 서초 사옥, 또 삼성 SDS 타워 등 이렇게 4개의 핵심 자산을 기반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이들 4개 프라임 오피스를 기초로 해서 앞으로 다양한 우량 자산을 편입할 계획인데 상장 전부터 굉장한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었는데 정말 상장하고 나니까 이렇게 상한가로 화답되어진 모습도 확인이 됐네요. 첫 번째 종목으로 NH 프라임 리츠 상한가 올라간 모습 확인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좀 살펴볼게요. 두 번째 종목은 역시 오늘 빼놓을 수 없는 특징주일 것 같아요. 젠백스 가지고 왔습니다. 젠백스가요.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개발 중인 신약 후보 물질과 관련해서 임상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 임상 소식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안정성, 유효성을 확인했다라고 하네요. 더불어서 젠백스가 또 최대 주주로 있는 젠백스 지오 역시 오늘장 상한가까지 도달한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젠백스는 오늘 어떠한 종가 기록했을까요? 중간에 낙폭을 살짝 보이기도 했지만 그렇게 크진 않았고요. 쭉 올라오면서 오후장 들어서 더 탄력적인 흐름 보여줬습니다. 오늘장 26% 가깝게 크게 올랐네요. 6,550원 오르면서 31,550원까지 양봉 그려낸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더구전자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혹은 지하철만 타더라도요. 이 선이 없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거나 통화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무선 이어폰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자, 더구전자 무선 이어폰 부분 그리고 타임 오브 플라잇이라고 해서요. 비행시간 거리 측정, 즉 TOF 카메라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가면서 오늘 좀 그러한 강세 힘입어서 상승세 보였습니다. 특히 이 더구전자의 고객사가 앞으로 출시하게 될 무선 이어폰 같은 경우는요. 이제 무선 이어폰의 하나의 핵심 화두는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는데 이 노이즈 캔슬링을 탑재했고 게다가 커널형으로 좀 바꾸게 되면서 고객사들에게 있어서 또 그리고 고객에게 있어서 큰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또 평가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내년 신모델 판매량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도 해요. 자, 그래서 더구전자가 이 같은 점만 가져가면서 9% 가까운 상승폭 보여냈습니다. 8,010원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이 됐네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오이솔루션 가지고 왔습니다. 5G 관련해서 아마 여러 가지 종목들 추이 지켜보고 계실 텐데요.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최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기술협력의향서 작성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나 살펴보니까요. 5G 부품에 사용되는 광반도체 소자 개발과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개발하고 이렇게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국산화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정부 정책으로 갖고 가고 있는 소부장 관련해서 이 육성 정책 관련해서 오이솔루션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대표 기업 되겠다라는 포부까지 밝힌 상황이라고 하네요. 또 최근에 5G 관련해서 정부가 예산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5G 관련주 조금 더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게 되면서 오늘장 3% 미치지 못하지만 큰 강세 움직임 플러스권에서 계속해서 보여갔습니다. 57,000원까지 올라온 모습 오이솔루션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경남제약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자, 레모나 등으로 유명한 제약회사이죠. 얼마 전에 방탄소년단을 또 모델로 기용을 하면서 경남제약에 대한 기대감까지 굉장히 커졌는데요. 사실 그동안 경남제약 거래를 좀 못했습니다. 1년 9개월 동안 좀 거래가 중지가 됐었죠. 그런데 오늘 거래가 재개됐고 재개 첫날인 오늘 좀 널뛰기 장세를 보였습니다. 차트 보실까요?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좀 맞췄습니다. 장 초반 한때는요. 18.33%까지 좀 상승을 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17,350원까지 오른 모습도 확인이 되고 계시죠. 하지만 끝끝내 급락을 하면서 결국 튀어오르지 못하고 마무리된 모습입니다. 오늘 21%까지 낙폭 크게 보이면서요. 11,850원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자, 오늘장 투데이 핫 종목 살펴보셨습니다. 네, 뭐든지 첫 단추가 중요한데요. 이거 NH 프라임리츠요. 상장 첫날에 기분 좋게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였고요. 역시 오늘 화제는 젠백스죠.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개발 중인 신약 후보 물질이 임상 소식이 들어간다는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거기에도 경남제약은요. 거래 정지가 풀린 첫날에 올라갔다가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은 하락으로 마감을 해서 좀 안타까웠는데요. 자, 오늘도 핫한 5가지 종목 중에 최명선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지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네. 어떤 종목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저도 오늘 시장이 좀 어려웠는데 오늘의 꽃 중의 꽃은 이제 젠백스가 아닌가 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좀 2주 정도 하락하면서 제약 바이오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IT라든가 그런 종목이 약세인데요. 오늘 한 가지 이제 좋은 소식이 나왔죠. 좀 이런 소식이 진작 나왔으면 너무 좋은데요. 젠백스가 그간 이제 치매 치료제 임상 소식에 급등을 했는데 그간 이제 10년 동안 많은 이제 사연이 있었죠. 근데 연구 개발한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개발 중인 신약 후보 물질 GV-1001이 임상 소식에 이제 통과했다는 소식에 오늘 장중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또 많은 거래량을 터뜨렸는데요. 특히 이날 그 젠백스는 이제 펩타이드 조성물 GV-1001 알츠하이머성 치매 임상 2차 시험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한 거래량과 올라서 기관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왔는데요. 제가 잠시 좀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제 많은 낙폭가 됐죠. 이제 거의 뭐 한가 근처 갔다가 갑자기 급등하면서 거의 장중 상한가를 갔다가 좀 무너졌는데 어쨌든 이제 장중 26%에 끝났습니다. 거의 상한가로 봐야 되죠. 근데 차트를 보시면 요 근래 들어서 최대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최대 거래량이 나오면서 26% 급등했기 때문에 거의 상한가로 볼 수 있습니다. 주봉을 잠시 보시면 주봉도 이번 주에 가장 많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고가는 이제 기법상 끝이 없는 거죠. 갈 때까지 가는 거죠. 자, 월봉을 보시면은 월봉도 이제 오늘 거래량이 나오면서 요 근래 들어서는 신고가가 나오는데 예전에 보시면은 약 4만 5천 원까지 이게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상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최소한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이제 보유하시는 분들은 좀 길게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차트상 약 4만 원에서 4만 5천 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좀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고요. 요즘 시장이 어려운데 오늘 좋은 뉴스가 나와서 젠백스라든가 향후 이제 우리나라 제약주, 바이오제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임상 이상에서 안정성과 그리고 유효성을 확인해서 그 소식이 들리자마자 또 크게 올랐는데요. 사실 제가 들리자마자 젠백스를 차트를 체크를 했거든요. 그때는 안 올랐다가 5분 안에 확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 이렇게 소식이 또 중요하구나라는 그런 걸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을 뒤흔들었던 뉴스와 특징주까지 한번 짚어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바로 그 시간이죠. 스탁세일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또 꼼꼼하기 그지없는 우리 최명성 전문가님 나와주셨기 때문에요. 오늘은 과연 어떤 스탁세일즈 종목을 가지고 와주셨을지 그리고 오늘은 과연 어떻게 종목 상담 도와주실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요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는 거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어떻게 전화하면 될지 궁금하시는 분들 있으실까 봐 저희가 다시 한번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2786-1022번, 02786-1023번 2대의
개의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전화 마구마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자로도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시다고요? 역시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체크하셔서 알려주세요. 저희 쪽으로 빨리 연락 주실수록 채택 확률이 높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이니까요. 여러분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자, 저희 머니W는요, 보통 다음날 열리는 장중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무료 방송 함께 하시면 혜택이 있는데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있었던 무료 방송에서는 어떤 분께서 당첨이 되셨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 저희가 추첨을 진행했고 지금 제 손에 당첨자가 있는데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오늘 두 분이시네요. 1486님, 8821님 두 분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저희 머니W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방송 이용권과 함께 이 타라 시스템 2주간 이용권까지 함께 드리니까요. 꼭 성공 투자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최명성 전문가님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지난주 목요일에 나와주셨을 때 갖고 온 종목은 과연 일주일 동안 어떤 흐름 보였을까요? 화면에서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현대해상을 가지고 와 주셨었고요. 현대해상이 2% 가까운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자, 그렇다면 지금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최명성 전문가님 정말 꼼꼼하시고 정말 성실하십니다. 그래서 베스트 포트폴리오 종목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야겠죠, 여러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신받다, 심택이 바로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8월 9일에 편입을 해서 수익률 95% 짱짱하게 지켜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요. 2위는 CMG 제약입니다. 10월 18일 편입을 했는데요. 65% 가까운 움직임 지금 챙겨가고 있습니다. 3위는 인스코비가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4위는 영진약품이네요. 자, 그리고 5위가 DR텍입니다. 11월 22일 편입이 됐었는데요. 역시 최근 편입을 해서 베스트 포트폴리오에 올라온 모습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힌트를 또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번에 나온 종목은 조금은 쉬울 수 있을 겁니다. 너무 친숙하게 여러분 여행 가실 때 가장 먼저 알아보시는 거가 뭐가 있을까요? 물론 어떤 나라를 가겠다라고 정하면 비행기 티켓을 끊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근데 비행기 티켓 이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LCC는 어떠실까요? 바로 저비용 항공사의 준말이죠. 이 저비용 항공사 관련해서 오늘 가지고 와 주셨는데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5글자입니다. 제가 좀 힌트를 드리면 저도 이 항공사를 타고 태국인가? 좀 갔다 왔던 기억이 나요. 자, 그런데 제가 좀 더 티나게 힌트를 드리면 항공이란 글자가 여기 어딘가에 들어갑니다. 좀 티가 났나요? 여러분, 과연 어떤 종목인지, 왜 가지고 와 주셨는지 최명성 전문가 스탁세일즈에서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저희 지금 종목 상담 열려 있습니다. 전화, 문자 언제든지 빨리빨리 연락 주세요. 여러분, 오늘 속 시원하게 그 고민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성 전문가와 티나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머니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최명성 전문가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선정해온 종목은요. 바로 티웨이 항공입니다. 요즘은 욜로족이라고 하죠. 현재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또 여행을 즐기시는 분들도 참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멀리 떠날 필요 없이 또 가까운 곳도 많이 다니시잖아요. 이때는 바로 저비용 항공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티웨이 항공이 그 저비용 항공의 또 대표격 아니겠습니까? 전문가님, 네. 오늘 이렇게 갖고 오신 이유가 어떤 거죠?
네, 요즘 뭐 경제도 안 좋고 뭐 네. 여행도 뭐 그렇잖아요. 네, 갈 때는 좀 이제 저렴하게 가야 되고 또 요즘 이제 좀 시장이 한 2, 3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현대해상을 가지고 나왔는데 안정권으로 좀 수익이 나고 있고요. 되도록 우리 시청자님들한테는 저는 안정적인 수익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바닥을 좀 잘 잡고 안정적으로 또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또 요즘 저 뭐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도 좋지 않은데 앞으로 좀 잘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좀 상응하는 그런 종목을 한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국내 대표 저비용 항공사 TA 항공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국내 대표라고 한다면 다른 항공사들도 많은데 뭔가 특출난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네. 강점을 갖고 있나요? 이 회사는 이제 저비용을 우리 한국에서 대표하는 항공사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최근 이제 대구 공항에 이제 적극 진출했는데 국내 국제선이 약 63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이 좀 진출했고요. 네. 가장 제가 이제 대표하는 것은 현재 대구 공항에서 3년 연속 이제 점유율이 대구 공항 점유율이 1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비전도 있고 저가 항공사에 또 국내 국제 63개 노선을 확보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가능성 있는 전망성 있는 회사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내선 특히 대구 쪽에 또 점유율이 1위라고 하니까요. 그만큼 탄탄하게 국내 대표 저가 항공사로서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사는 사실 해외로 떠나는 거 중국이나 일본 이런 데 많이 다니셔서 이 저비용 항공사들이 이제 좀 더 이렇게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예전보다는 사실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실적이 떨어졌을 것 같거든요. 최근에 3분기 실적도 나왔는데 지금 안정적인 운영을 되고 있는 건지 시작하면은 또 최명수 전문가님이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요즘 이제 일본 때문에 웬만한 항공사가 좀 이제 실적은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전에 3년 동안의 매출 영업이익을 봐야 되는데요. 잠시 좀 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A 항공 도표인데 매출액이 3년 전에 3,828억인데 작년에 7,300억이었습니다. 무려 한 2배가 늘었고요. 영업이익이 이제 128억에서 478억, 약 3배가 이제 영업이익이 늘었습니다. 또 유볼도 상당히 약 800% 정도 되네요. 그래서 상당히 좋고 요 근래 조금 이제 뭡니까 매출이라든가 영업이 좀 줄었는데 이제 앞으로 중국과 일본 관계 개선이 되면 앞으로 원위치 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보율이 860%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감을 주고 있는 재무제표고요. 3년 연속 매출 영업이익이 거의 3배씩 늘어났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 관계가 좀 좋아지면 다시 원위치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실적이 좀 불안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했는데 중국과 일본의 그 특수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지금 재무제표를 보이고 있다고 하니까요. 더 믿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최근에 우상향을 보이다가 오늘요 6%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보시다가 TA 항공 좋은 건 알겠는데 지금 들어가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은 더 오르리라 보시는 건가요? 네,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 사실 시장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네.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6.9% 약 7% 정도 상승을 했는데 그만큼 이제 갈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TA 항공이 계속 그 외국인 쪽에서 기관이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기관 매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요 주식은 또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또 일봉, 주봉, 월봉상 이제 상승 패턴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이제 바닥권에 있을 때 많은 거래량이 나오면서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또 강조드리지만 차트에 양봉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개인든 사고 있다. 그런 이제 기술적인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주봉을 보시면요. 참 이쁩니다. 참 그림상 이쁜데 거래량이 나오면서 바닥을 잘 잡으면서 상승하는 패턴이거든요. 누가 봐도 이 상승하는 초입이네 이게 딱 나타납니다. 자, 월봉을 보시면 월봉상 바닥을 잘 잡으면서 3개월 연속 양봉이 나오면서 올라가는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봉, 주봉, 월봉상으로 봐도 상승 추세이면서 너무나 이쁜 상승 추세 양봉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쁜 차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봉, 줄봉, 월봉 각각 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또 기간 매수가 확대되고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좋은 종목 바로 투자 포인트 모아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성실하신 우리 최명성 전문가 목요일에 만날 수 있으시죠? 근데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다름 아닌 티웨이 항공이었습니다.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판넬로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함께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챙겨가도록 해보시죠. 짜잔! 보시면 국내 대표
저비용 항공사입니다. 여러분 뭐 대표 저비용 항공사 하면 여러 가지 떠올리시겠지만 이 TA항공도 바로 좀 떠올리시지 않으신가요? 여기 보시면 되게 싸게 갈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와, 갑자기 부러워지네요. 피디님 저 여기 갔다 와도 될까요? 안 된다고 지금 네, 연락이 와주셨어요. 국내 대표 저비용 항공사고요. 여러 가지 국내 노선이 뚫려 있고 또 해외 노선까지 뚫려 있습니다. 네, 피디님이 계속 당황하고 계시고요, 지금. 자, 그리고 TA항공 보시면요.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가지고 왔어요. 제가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삼성증권에서 TA항공에 대한 투자 의견을 원래 홀드였는데 계속해서 홀드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항공주가 그동안 빠졌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다시 그럼 버려야 되는 건가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유지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도 함께 챙겨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차트도 봐주셨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일봉상으로 보나 주봉상, 월봉상으로 보나 상승형 패턴이 쭉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관의 매수 확대에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고요. 여기 첫 번째 보이시는 부분들이 지금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거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그리고 밑에 부분은 거래량이 한번 터져줬다라는 것도 역시 하나의 판넬로 확인해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명성 전문가께 제가 질문을 슝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성 전문가님. 네. 네, 여행 최근에 다녀오셨나요? 아, 요즘 바빠서 못 갔습니다. 당연하죠. 하루에 여러 종목을 또 보셔야 되니까 당연히 여행 갈 시간이 없으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그런데요. 뭐 종목을 워낙 잘 아시니까 여쭤볼게요. 네. 같은 계열사가 있습니다. 예림당이라고. 네. 그렇죠? 예림당 예전에 전문가님이 또 한 번 가지고 왔던 종목이기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예림당의 주가 추이 그리고 티웨이의 주가 추이가 보면 사실 좋다고는 못해요. 좀 부진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더 맞아 보이기는 하는데 이런 거에 있어서 영향은 없을런지 두 개의 종목이 좀 같이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해서요. 네네. 이 부분 한번 짚어봐 주실까요? 네,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에림당을 추천해서 이제 수익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TA항공 같은 이제 계열사가 에림당, TA홀딩스, TA항공인데요. 요즘 이제 에림당과 TA홀딩스 이제 주가가 좀 저조합니다. 바닥이지만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데 TA항공이 지금 이제 선수를 치고 가고 있죠. 근데 에림당은 뭐 우리나라 이제 상당히 좀 유명한 이제 도서출판인데 제가 나오기 전에 3년 연속 계속 에림당과 TA홀딩스의 재무제표를 계속 확인하고 나왔는데요. 에림당도 그렇고 TA홀딩스도 그렇고 3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과 유보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같은 계열사에 있는 에림당과 TA홀딩스의 재무제표가 매출 증가하죠, 영업이익 증가하죠, 유보율 증가하니까 아주 짱짱하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가지는 않지만 일단 재무제표가 너무 좋기 때문에 먼저 TA항공이 막내인가 봐요. 먼저 선수를 치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좀 차분하게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은 계열사인 예림당과 TA홀딩스 모두 안정적인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저희가 우상향하고 지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빨리 이 종목 잡아야 되잖아요. 가격 전략을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매수 언제 하면 좋을까요? 예, 내일 아침부터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좀 차분히 분할 매수 해주고요. 자,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늘도 이제 장이 안 좋았는데 약 7%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내일 이제 5,840원인데 5,800원에서 약 5,900원 사이에 분할 매수 하시고요. 목표가는 제가 1차 7,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차트상으로 봐서는 8,000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하셔도 되고 물리신 분은 그냥 들고 하시면 되고요. 손절가는 제가 5,3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현재 바닥권이고 계속 실적 나니까 내일 아침에 이제 분할 매수만 잘 하시고 차분히 좀 시간으로 들고 하시면 좀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TA항공 분할 매수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체크 도와드릴게요. 가격 전략 정의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종목 다 같이 TA항공 타고 상한가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내리시는 분은 역시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머니W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TA항공 매력 포인트 다시 판넬로 정리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국내 대표 저비용 항공사였다가 실적도 상회하고 있고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매수가는 5,8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요. 1차적으로 7,000원 제시해 주셨는데 2차적으로는 8,000원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물려 계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홀드 전략 챙겨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5,300원입니다. 이 부분 이탈 시 매도 전략 취하시는 것도 역시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TA항공 통해서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응원할게요.
네, 내리실 문은 없다고 합니다. T항공 타고 헐헐 날아가시기 위해서 마지막 체크 포인트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여러분이 보유한 종목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786-102 또는 1023 두 대의 전화가 열려 있고요. 문자로 보내실 경우에는 013-3366-8288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보내주셨던 종목들에 대한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 상담부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밤늦게 아우, 네, 감사합니다. 힘이 나네요.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시나요? 도월 산업이요. 도월. 도월 산업이요? 매수가와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목표가는 상 가격은 1,500원이에요. 비중은 15%요. 네, 매수가는 1,500원이고 비중은 15%라고 하셨습니다. 매수가보다 떨어져서 걱정이 많이 네. 되실 것 같은데요. 빨리 최명선 전문가님 연결 도와드릴게요. 최명선 네.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시고요. 궁금한 거 많이 물어보세요. 예, 예.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밤늦게. 네네, 두월 산업이 이렇게 뭐 현대차라든가 삼성전자처럼 이름 있는 이렇게 그런 기업이 아닌데 어떻게 알고 사신 거예요? 아, 좋다고, 아, 좋다고 해서 사신 거예요? 예, 예. 예, 그럼 제가 재무제표하고 차트 잠깐 좀 봐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이제 종목은 좋습니다. 자동차 부품주인데 뭐 자동차 내장 카페트라든가 소재 부품을 하고 현대차, 기아차 뭐 그런 데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예, 재무제표 보니까 3년 연속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좋고 유보율도 약 200%로 회사는 좀 안정적입니다. 예,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우리 지금 시청자님께서 1,500원 정도 매수하셨는데 약간 제가 볼 때는 좀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네요. 이 바닥권에서 좀 매수를 하셨으면 좋았는데 일단 매수 자리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항상 주식은 바닥권에서 거래량, 그러니까 누가 사는 그게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은 거래량이 현재 붙어주고 있고요. 일봉이고 주봉상 보면은 이 주식이 현재 거의 바닥권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좀 갈 때는 제가 이제 전 종목을 거의 지금까지 2만 번 봐서 딱 보면 보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 보면 한 2,000원까지는 강유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회의 수출도 하고 있고 또 이 종목은 이 앞부분에서 보면은 1,000원짜리가 상한가 하나, 둘, 세 개, 3일 연속 나오면서 2,450원, 2,500원까지 바로 한 4일 만에 150% 수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겨울 되면은 이제 자동차 계절이 나옵니다. 겨울이라든가 봄에 되면 사람들이 차를 많이 바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매출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 종목은 1차 목표가 2,000원, 2차는 약 2,500원 보면서 그냥 무조건 들고 가시면 됩니다. 이 종목은 바닥권에서 거래량 나오고요. 지금 현재 매출 영업이 증가하기 때문에 손절가는 제가 1,250원 드리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1차 2,000원, 2차 2,500원 보시면서 상승 시마다 한 두세 번 나눠서 분할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시청자님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지금 손절가는 1,250원 제시해 주셨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튼튼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의 가능성이 많다라고 해주셨고요. 1차 목표가는 2,000원, 2차 목표가는 2,500원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전화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SLB 생명과학이요. 네, HLB 생명과학이요. 네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31,000원이요. 네, 31,000원이고 비중은요?
100%예요. 100%요. 비중이 네. 100%면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네, 예. 빨리 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선 전문가님과 연결 도와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아, 예, 예. 근데 이제 죄송한데 좀 높게 사셨는데 3만 원대 사셨으면 높게 네. 사셨는데 왜 여기서 사시게 된 동기가 왜 뭐 때문에 사셨나요? 그냥 글쎄요, 바이오주가 앞으로 괜찮을 것 같아서, 예. 예, 유망할 것 같아서 샀더니 이렇게 됐네요. 그러세요. 네. 근데 이제 이 종목은 예전에 HLB 이제 거기서 좋은 호재가 나오면서 한 10배가 갔고, 특히 HLB 생명과학은 이제 5천 원대 있는 주식이 약 이제 900% 9배가 갔는데요. 주식을 이제 많은 이제 TV를 보시면 알겠지만 주식이 이렇게 고가에서 음봉이 나오면은 고점에서 음봉이 나오면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좀 물론 이제 시장이 안 좋은 경향도 있지만은 이렇게 패턴이 좀 떨어지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네. 조금 걱정스럽고요. 자, 주봉을 보면은 이제 이것은 이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식이 이렇게 바닥 대비 올랐다가 이게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는데 보면 이제 음봉이 많죠. 음봉 파란색. 음봉이 네. 많다는 건 현재 누가 좀 팔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좀 파는 사람이 많고, 자, 월봉도 보면은 좀 팔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걱정이 되고요. 제 네. 생각에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비중이 100%이기 때문에 네. 참 안타깝고, 이제 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한 2, 3주 정도 장이 하락했고, 이제 네. 오늘 보면 젠백스라든가 몇 종목이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 좀 네. 반등이 나오면 제 생각은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종목은 이제 4만 원짜리가 다시 15,000원, 10,000원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오른 만큼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본전 3만 원 생각할 게 아니라 좀 반등이 나와서 22,000원, 3,000원, 5,000원 정도 가면은 무조건 좀 분할 매도를 해주셔요. 그러니까 네, 네. 시장이 살아면서 올라오면 뭐 22,000, 3,000원, 5,000원까지 올라오면은 반드시 좀 100%면 한 20%씩, 20%, 30%씩 한 3번에서 5번 나눠서 빨리 이제 리스크를 회피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수익 낸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올라갈 때 뭐 25,000원, 3만 원까지 올라가면 좋은데 20%, 30% 끊어서 분할 매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시청자님 정리 한번 도와드릴게요. 네. 지금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2,000원에서 25,000원까지 반등이 나오면 그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셔서 비중을 축소하시길 바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꼭 참고해 네. 주시길 바래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전화 상담까지 마치고요. 이제 문자 상담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고 하니까요. 빨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캐스터, 문자 얼마나 많이 들어왔죠? 네, 문자함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요, 굉장히 많이 문자 주셨어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굉장히 많이 또 응원과 열렬한 환호의 메시지까지 보내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자, 그러면 좀 먼저 보내주신 분께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끝자리 번호 8578님께서 영직약품 궁금하시다라고 해서 깔끔하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매수가가 6,623원에 비중이 45%시네요. 사실 영직약품이요, 8월을 기점으로 해서 쭉 우상향을 그려가고 있어서 과연 어디까지 고공행진을 쭉쭉쭉 그려낼 수 있을까 좀 궁금하기도 하는데요. 매수가는 6,623원인데 오늘 종가는 6,360원이긴 합니다. 전문가님, 네. 영진약품 계속해서 어떻게 보유해 갈까요? 예, 제가 추천해서 아까 보니까 제 수익률에도 좀 40~50% 나온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제가 좀 바닥에서 추천을 했죠. 근데 이제 회사는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좋고요. 한 가지 좀 보여드리자면 영진약품이 조표를 보시면요. 잘 보셔요. 현재 기관 쪽에서 한 달 내내 거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차트 도표 보시면 매수가 들어오고 특히 연기금 쪽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네요. 그래서 좋다는 뜻입니다. 자,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6,650원에 좀 매수하셨으면 약간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저희 이제 이게 MTN 더블을 보셨으면 이 정도에 한 5,000원대, 4,500원대 매수하실 수 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향후 좀 더 가리라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아직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많이 있고요. 전고점이 7,000원이 보입니다. 1차 7,000원, 2차 약 8,500원이 보이는데요. 자, 일봉상은 7,000원에서 8,500원 더 갈 수 있고, 자, 주봉상도 아직 좀 끝이 멀었습니다. 1차 7,000원에서 2차 8,000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현재 매출 영업이익 기관 매수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목표가 1차 7,000원, 2차 8,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차분히 들고 가시고요. 손절가는 이 부분 약 5,8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5,800원 잡으시고 제 생각에는 이제 연초되면 좀 더 나아질 수 있죠. 시장 상황이. 그래서 1차 7,000원, 8,000원 보시고 계속 들고 가시면서 상승마다 분할 매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홀딩 후 분할 매도 전략 취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든든한 지원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연기금에서 계속해서 영진약품 담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 1차 7,000원, 2차 8,000원 꼼꼼하게 메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 5,800원까지 체크 도와드릴게요. 이어서 다음 문자 꼼꼼하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수고하십니다 등등 여러 가지 종목들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어요. 뭐 주식 입문자입니다라고 하시면서까지 저희 방송 많이 참여 보내주시고 있는데요. 7114님의 문자 좀 보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보냅니다. 아이고, 그럼 오늘은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프로젠 KRC 보내주셨는데 2,763원에 담으셨고요. 비중은 좀 높은 편이네요. 80% 담아가고 계십니다. 오늘 종가는 2,335원인데요. 에이프로젠 KRC 같은 경우는 최근에 혈액암 관련해서도 이슈 가져갔던 적도 있고요. 자, 근데 지금은 소폭의 손실을 갖고 가고 계십니다. 에이프로젠 KRC는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조금 안타깝습니다. 좀 비중이 너무 많으시고요. 항상 그 바닥에서 저희 이제 제 아침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MTNW 좀 방송을 보시면 바닥에서 매수하시면 벌써 한 20-30% 수익이 나오셨을 텐데 꼭지에서 잡으셨네요. 근데 이제 가능성, 희망은 있으니까 일단 재무제표 잠깐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재무제표가 뭐 괜찮습니다. 매출액도 510억, 영업이익도 괜찮고요. 유보율이 320%이기 때문에 양호한 회사입니다. 차트 바로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2,750원 이 라인에서 매수하셨다가 지금 2,300원이면은 약 한 15% 정도 손실 났는데 좀 안타깝지만 그냥 좀 기다리고 계십시오. 지금 시장이 2주 연속 약세기 때문에 지금 시장 종목 거의 90%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주식은 바닥권에 약 2,200원만 깨지 않으면 바닥입니다. 또 제가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전 종목을 2만 번 봤어요. 그래서 이 종목의 특징을 다 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을 보면은 이제 일봉상 바닥에서 거래량이 들어왔고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건 매집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누군가는 모르게. 왜 매집을 했을까요? 올려 그렇죠. 자,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주봉에서도 많은 매집이 들어왔고 가장 바닥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18,000원짜리가 2,300원 너무 싸기 때문에 목표가 4,000원 드리겠습니다. 그냥 한두 달, 두세 달 계속 보유하면서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에이프로젠 KRC 이거 보내주신 분께서는 인내를 끝까지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목표가 4,000원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요. 이 부분까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또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설픈 주식 입문자입니다. 저희가 오늘 꼭 도와드려야겠네요. 라온피플 좀 가져와 주셨는데 라온피플 신규 상장주죠. 최근 뭐 스마트나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도 이슈가 갖고 있고요. 16,500원 오늘 종가 보였는데 16,000원에 담으셨어요. 30%의 비중을 갖고 있는데요. 미래 전망과 대응 전략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전문가님 토스할게요. 네, 아주 좋은 주식 아주 저렴하게 사셨네요. 아주 뭐 고수분 같으신데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신규주기 때문에 제가 말씀한 회사는 좋은 겁니다. 근데 보니까 기관 쪽에서 계속 좀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하시고요. 현재 좀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좀 힘듭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근래 이틀 전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 패턴인데요. 이 주식은 바닥권에 약 16,000원대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거래량만 들어오면은 약 18,000원에서 19,000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전고점을 보고. 그래서 바닥은 현재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보유하시고 손절가 16,000원만 깨지 않으면요. 보유하시고 목표가 18,000원, 1차 18,000원, 2차 19,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보유 전략 가져가 주셨습니다. 문자함은 여기서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전화와 문자로 여러분들의 고민되는 종목들 해결해 드렸는데요. 저희는 내일 더 빛나는 종목 그리고 더 신나는 이슈로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